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돌파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단타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원리는 결국에는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공통된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저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종목을 거래를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약간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뇌동 비슷한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제가 거래한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시 5분 그쯤 한 10시 5분이 넘어가면서 이때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갑자기 터지고 변동성도 급격히 보시면은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10시 44분쯤 요때인데요. 10시 44분에 15,870원을 돌파할 때 제가 이때 이제 시장가로 따라 붙어서 그리고 한 3%쯤 그쯤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평단을 좀 안 깨면은 좀 이렇게 계속 버텨서 나머지는 한 6% 이상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12시 정도까지 오전 매매만 하고 보통 매매를 마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10시 44분쯤에 들고 가서 지금 거의 뭐 1시 반까지 그러면은 무려 최소 이제 2시간 이상 거의 뭐 한 3시간을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가 좀 끝인가, 좀 많이 힘들거나 최근에 이제 뭐 신라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뭐 네이처셀, CMG 제약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엠텍에 거는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또 거래를 제가 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으로도 좀 괜찮은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블루엠텍도 비만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만큼 그 정도로 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결국 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은 괜찮은 흐름을 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보유를 그래도 좀 하고 분할 매도도 좀 잘 해서 그래도 그나마 4%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요거 한 종목으로 매매가 마무리가 됐고요. 상당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딱 매매도 요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또 시간은 엄청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루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나마 이제 금요일 오늘 그나마 제가 잘 선택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한화솔루션인데요.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 특히 이 대선 공약, 이 대선 테마로도 좀 살짝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형주라고 해서 뭐 그런 테마에 아예 안 엮이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좀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뭐 카페도 이슈로 잠깐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미태양광 호재 뭐 투자 의견 목표가 뭐 위로 올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 실적 개선,
저는 이거에 이제 좀 더 많은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형주는 이 실적 이슈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솔루션은 자 일단은 첫 번째 태양광 관련주였다. 신재생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신재생에너지가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고 그 다음에 자 실적 시총이 최소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조단위의 종목들은 이 실적 이슈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개장 전 마켓인 이 프리마켓에서 좀 보시면요. 자 이미 프리마켓에서 전일 이 만들어진 이 고점들을 자 개장 전 여기 프리마켓에서 이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자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이 종목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기대 자 이런 것들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뭐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짧게 아니면 한 5, 6개월 정도로 봤을 때도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 일봉 고점들을 그리고 의미 있는 전고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요건 아니죠. 참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자체에서 이 종목에 사람들이 거는 어떤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잠깐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단기 신고가 갱신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갱신 중이었고 그리고 호재 자 일단은 테마도 엮이고 있죠. 태양광 이제 정책 테마 이제 공약 뭐 대선 공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 이슈도 있고 자 실적 이슈 가지고 뭐 뻥치거나 그러면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는 자 요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미 전일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었다. 넘기는 흐름. 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지금 하나솔루션을 보시면은,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오늘 한화오션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하면서, 야, 한화오션도 좀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오션은 또 조선주잖아요. 이 조선주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어차피 이거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한화오션은 어차피 조선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마인데, 근데 희한하게 한화솔루션, 한화오션 이러니까 뭔가 제가 이 한화그룹주에 좀 몰빵을 치는 너무 과하게 이제 매매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오전에 보시면 여기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없어요. 평상시에 보시면은 이 정도 아침에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거래가 붙을 일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아침부터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관점의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화오션을 보시면은 한번 누를 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누를 때 요 구간에서 잡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저는 이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자, 이 지금 테마로 엮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 공약이라고 좀 사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놓쳤습니다. 여기 이 구간을 뚫을 때 좀 같이 저도 따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제가 놓쳐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비슷한 종목, 이 비슷한 테마로 알려져 있는 이 바이오 스마트 쪽을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다 끝났습니다. 구경만 하다 끝나고 뭐 에코플라스틱 잠깐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세게 밀리길래 아유 얘는 뭐 별거 없나 보다, 이거 한물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심하고 에휴 야 치우자, 자 이러고 말았는데 얘가 이렇게 뚫고 가면서 바이오 스마트와 입장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부랴부랴 이제 뒤늦게 여기서라도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요 구간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때가 한 1.2% 정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쳤다라는 이게 굉장히 저는 아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딱 제대로 샀으면 큰 걱정 없이, 자 보시면은 뭐 크게 흔드는 것도 없이 자 이렇게 바로 쏴버렸거든요. 뭐 매수 단가를 크게 위협하는 것도 없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았으면은 오늘 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끝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카페변님이 이제 댓글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언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냐고, 이렇게 아마 이런 질문 맞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솔직한 심정이 수익 나는 매매를 제외한 모든 매매가 사실 저한테는 다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뭐 수익 날 때가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이게 돈에 눈이 이렇게 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수익 날 때가 뭐 제일 기쁘고 나머지는 수익 아니면 손실일 건데, 손실일 때 제가 기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수익 나는 매매 이외에는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뭔가 좀 근사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런 거에서 이제 또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딱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 잡았으면은 하나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까지 이거 둘 다 했으면 오늘 수익이 지금 얼마냐, 이걸 내가 왜 도대체 방심하고 날려먹었지, 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매매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펩트론도 영상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펩트론, 그 다음에 뭐 네이처셀, 그 다음에 신라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블루엠텍,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생각보다 매매 성과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운도 좀 다른 종목도 있죠. 뭐 특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신신제약이잖아요. 사실 이거 오늘 뉴스 보면은 사실 쓸모 있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에 씌웠는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옛날 버릇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버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과거에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신 적 많으시죠?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덜컥 들어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폭 빠져, 요때가 한 2점 몇에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막 엄청 간질간질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딱 했는데, 아, 이거 최저점 손절이네. 아, 요거는 좀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그런 유혹을 느끼기 쉽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요거 마이너스 1%만 버텼으면은 요게 요렇게 올라가서 내가 수익 내고 나왔을 텐데, 자, 요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예, 결과론입니다. 결과가 요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높아심에 이야기 드리지만, 이 손절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런 그 악마의 유혹에 빠질 거예요. 아, 요거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아, 요거 손절폭을 너무 짧은 것 같아. 아, 안 되겠어요. 한 마이너스 3%. 자,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4%로 늘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이너스 5%까지 가요. 이런 경험 하고 계신 분들 지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절폭은 뭐 본전 손절이나 마이너스 1% 사실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는 아무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익비가 나오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한번 손절하고 다시 이렇게 때려줄 때는 여기서 못 잡았다가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때 요때 이제 놓쳐가지고 요때 잡아서 자, 여기 바운딩 줄 때 빨리 이제 두 번 나눠서 그냥 팔아버렸죠. 이 쌩 고생을 했는데 결론은 본전입니다. 이거 운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운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또 빠졌으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짧은 시간에 두 번 손절을 한 게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매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걸 애초에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매매 한 번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전체 수익을 상당히 많이 재수가 없으려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딱히 눈에 띄는 이슈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앞전의 매매에 대한 미련이 생기면은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련이 생기면은 정말 미련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련, 아쉬움 이런 거. 자,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은 마인드 컨트롤이, 특히 이 단타 매매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 일단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자, 지우고 글씨를 좀 크게 적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최신 테마.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 뭐였나요? 에코플라. 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었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테마입니다. 대선 공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거 태양광 아니었나요? 그죠? 태양광 사업하고 있고, 어이구, 오늘 실적 뭐 좋게 나올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쿵짝쿵짝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 최신 테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자, 아무것도 개뿔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종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큰일 날 뻔했다. 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이게 참 유혹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 유혹을 근데 또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래대금. 이 두 종목,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두 종목은요, 거래대금이 한 종목당 최소 1000억 이상을 넘긴,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는 1000억 이상을 넘긴 종목들인데요. 결국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 대비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정확히 얼마가 터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렌디한 종목을 하게 되면은 거래 대금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터진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무기인 손절입니다. 손절에는 별 다른 기술이 없죠. 나의 의지만 있으면 돼요. 자, 손절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필요 없는데 희한하게 어렵네. 왜 어려울까요? 결국 내 의지가 담긴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손절은 내가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누가 옆에서 눌러줄 수도 없고 내가 눌러야 되는데, 즉 최종적으로 내 의지가 담겨야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내 의지가 최종적으로 내 의지가 담기는 일들이 너무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금연, 그죠? 다이어트, 이런 거 전부 다 내 의지가 안 들어가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좀 주말인데 이거 야식으로 뭐 치킨이나 족발 한번 먹고 내일부터 좀 하면 안 될까? 자, 누구나 이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이때 이제 강력한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나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개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거의 90%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할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의 특징은 결국 크게는 두 개만 알고 계셔도 되겠어요. 최신 테마, 거래대금. 그 초장부터 일단은 변동성이 팍 심해지는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온다라는 거죠. 초장부터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 이때부터 남다른 거래대금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하나솔루션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분적으로 거래대금이 스파크 튀듯이 팍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최신 테마. 자, 이 두 개만 딱 기억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요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 그 일부 매니아층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고민이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 말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보통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보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영상 한 편이 영상 두 편을 좀 만드는 기분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별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그 유튜브 그 시청자층을 한번 봤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주력으로 이제 제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시나 해서 보니까 일단 저랑 연령대가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시는 이제 40대 분들, 그리고 많게는 60대 분들, 70대 분들, 70대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여기에 주로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0 중반, 30 중반인 분들도 있고,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30 중반부터 이 나이대, 40부터 60대까지가 상당히 두터운 시청자층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딱 왜 이 나이대이신 분들이 내 걸 굳이 들어주실까라고 또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일단은 꼭 제 영상뿐만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아마 재테크 영상, 주식 투자 비롯해서 많이 보시는 이유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40대부터는 자식들도 이제 학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비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이제 지출이 많이 되는 또 그런 시기잖아요. 이래저래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입도 본격적으로 뭐 많이 늘어나시는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경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요즘 워낙 다들 그러니까 이 40대에서 60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입지적으로, 사회적인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20대, 30대, 뭐 여러분들도 20대, 30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그 목적이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한참 젊을 때니까 좀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차도 좀 좋은 거 좀 타고 옷도 좀 비싼 것도 사 입고 이래가지고 막 좀 괜찮은 여자들도 좀 만나보고 그러면서 막 또 좋은 집에서 성공한 느낌을 받으면서 막 그런 어떤 화려한 삶을 좀 꿈꾼다면은 그 나이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돈을 버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 경우는 이건 이제 철저하게 제 경우인데요. 제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돈 벌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 목적, 이 목적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안심이었던 것 같아요. 안심, 안정 혹은 안심. 어떤 안심이냐면은 그냥 제발 내가 월세를 내가 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험료나 이렇게 저렇게 쓰면은 당연히 뭐 카드값이 막 아무리 아껴도 안 쓰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카드값이 막 또 계속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월세 안 밀렸으면 좋겠고, 내가 돌아오는 카드값을 좀 막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이제 계좌에 잔고가 좀 이렇게 꾸준히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결핍, 부족함, 결핍에서 오는 그 특유의 불안감 있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거 또 돌아오네? 이런 결핍에서 오는 불안감과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이 결핍에서 오는 이 불안감 있죠, 불안감. 이 불안감의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에, 두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부족해집니다. 결핍은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불안의 무게는 계속 커지는 희한한 악순환을 필히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당시에 제가 겪고 있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방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작게라도 근로소득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로소득.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진짜 지독하게 수돗물에 내가 밥 말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수돗물 끓여서 밥 말아 먹고, 그게 이제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간장을 좀 뿌려서 먹는 수밖에 없죠. 김치가 있으면 김치를 먹던가.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근로소득이 있어야 뭐 쌀이라도 사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단순한 방법,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죽지 못해서 어쨌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로소득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내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내가 포기를 안 하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도 무조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식으로 두들겨 맞다 보면은 더 이상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방식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 비바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 피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쌀 한 톨이라도. 근데 그걸 뭐 누가 주지는 않잖아요, 그 돈을. 결국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잖아요, 엄청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오직 어떻게 해서든 주식 이걸로 빨리 여기에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없는데 그때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찾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필승의 법칙들, 그런 것들은 제가 근로소득이라는 걸 발생시키고 이제 조금씩 돈도 조금씩 모이면서 이 불안감이 사그라들겠죠. 그나마 이 불안감이 조금씩 사그라드니까 이 시장에서 여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썼던 모든 필승의 법칙들은 그냥 결국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다 알려져 있고 전부 다 내가 이미 그 전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는데도 그게 그 당시에는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가 없죠. 뭐 팍스네, 네이버 카페, 뭐 고수 누가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도 어떻게 한번 붙어가지고 뭐 하나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당연히 많이 보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얻은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제 갈 길 찾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찾아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주워 들었겠죠. 저도 거래대금이 많은 데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재 재료가 있는 것에서 해야 된다. 딱 이 두 개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두 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쨌든 시장에서 배운 거고 세상에서 배운 건 이 두 가지였으니까, 그 이외에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자잘한 것들 그런 게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 두 가지에 비하면은 크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지. 뭐 물론 중요하다라고는 말은 하고 싶네요, 그냥.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아유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좀 두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린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너무 힘들어졌어요. 형편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뭔가 알바도 해야 되고 막 일을 또 막 더 해야 된다거나 막 뭔가 그런 어떤,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떠나야 된다거나 막 이럴 때는 약간의 어떤 긴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막연한 어떤 공포, 두려움, 아니면 뭐 집을 좋은 데서 좀 살다가 괜찮은 데서 살다가 그걸 팔고 뭐 훨씬 안 좋은, 내가 좀 그런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거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내몰릴 때는 뭐 막연한 공포, 실망감, 아 이래서 될까, 나는 또 무너졌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그게 내가 아파트 평수가 줄어든 게, 아니면은 뭐 전세에서 월세로 간 게,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로 간 게, 그게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올 생활비나 카드값보다 무섭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생활비랑 카드값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것들이랑 어떻게든 내가 그 무서움으로부터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 근로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몸부림치니까 피곤해서 뭐 밤에 자기 바쁘고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당장 잠 와서 죽겠네. 내일 일하러 가야 되고. 자, 그 상황에 무슨 내일의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고파요. 그리고 배고파서 그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냥 불안감이건 뭐고 없고 일단은 먹어야 돼. 자, 일단은 먹어야 되고 빨리 또 일하러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사니까 그때서야 이상하게 바빠 죽겠는데 그때서야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유튜브로 보시는 뭐 각종 다양한 방법들 있죠. 오히려 그게 그때 가서 보여요. 그때 가서. 왜냐하면 그때 가서 보이는 이유가 드디어 이 불안감이 눈에서 이 눈꺼풀에서 이 불안감과 막연한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맨정신이 됩니다. 순수하게 맨정신.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이거든요.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걷어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걸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가 나한테 무한대로 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돈을 버는 것이었죠. 굉장히 단순한 하지만 가장 강력한 디딤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지 않았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 그리고 불안감 자, 그런 것에 잠식당하지 마시고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